2023년 3월 고2 학력평가 21번에서 25번 지문 설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단입니다. 주택 임대차는 임차인이 주택 소유자인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기간 동안 목적물인 주택을 사용한 후 기간이 만료되면 보증금을 반환받는 계약이다. 주택 임대차에 관한 개념이 나왔는데 집을 빌리는 사람이 집 주인에게 일정한 보증금 지급 후 일정한 기간 동안 사용을 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면 돈을 돌려받는 계약이다 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임대차를 체결하여 임차인에게 발생한 권리인 임차권은 채권에 해당한다. 채권을 가진 사람은 원칙적으로 특정한 채무자에 대해서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고 제3자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임차인에게 발생하는 권리, 임차권은 채권에 해당하고 이 채권은 특정한 채무자에게만 권리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정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소유권이나 저당권, 전세권 등 물건에 대한 지배권이라 할 수 있는 물건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다. 그러면 채권과 물권적 성격이 다르다. 채권은 특정한 인물에게만 권리를 요구할 수 있고 물건은 누구에게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물건은 일반적으로 채권에 우선하는 효력이 인정되며 같은 물건들 사이에 선순위 물건이 후순위 물건보다 우선한다. 물건은 채권보다 우선하며 물건 중에서도 선순위 물건이 최우선 권리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계약을 맺은 임대인에 대해서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고 매매 등으로 주택의 소유권이 변경되면 새로운 소유자에게는 임차권을 주장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임차권이 가지는 한계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문단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민법에서는 전세권이 있다. 이는 보증금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약정 기간 동안 이용한 후 부동산을 반환하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권리로 임차권과 내용이 같지만 그래서 앞에 설명했던 임차권이랑 전세권은 내용적으로는 동일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건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아까 임차권은 채권에 해당하고 전세권은 물건에 해당한다는 차이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임차한 주택의 전세권을 설정하면 임대차 내용이 등기부에 기재된다. 등기는 부동산에 관한 물건의 권리관계를 등기부에 기재하여 공시함으로써 제3자가 해당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리고 전세권이라는 건 등기를 설정할 수 있는데 이 등기는 공시를 통해서 제3자가 내용을 살펴볼 수 있게 하는 제도를 얘기합니다. 전세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데 대체로 임차인의 지위가 낮은 현실에서 임대인의 동의를 얻기는 쉽지가 않다. 그래서 전세권이 가진 한계점은 이 설정을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데 그것이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임차인의 지위를 보호하여 국민 주거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다. 이 법률은 임차인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임차권의 물권적 효력을 부여하여 임차인의 지위를 강화한다. 그 요건은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는 것과 전입신고를 마치는 것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전세권이 가지는 한계점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요건은 두 가지를 충족해야 됩니다.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요건을 충족한 다음 날부터 임차권은 제3자에게도 대항력 권리를 갖게 된다. 요건만 갖추면 효력이 발생하고 임대인의 동의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임차인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가능하다. 대항력을 갖는다는 것은 제3자에게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다. 예컨대 임차한 주택이 경매되면 일반적으로 임차권은 소멸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임차권은 특정 사람에게만, 특정 인물에게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지만 임대차 보호법은 대항력을 갖추고만 있다면 누구에게나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임차인은 이에 덧붙여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에서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 우선 변제권을 확보할 수
확보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 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임차한 주택이 경매되었을 때 임차인은 자신의 우선 변제권의 성립보다 뒤에 설정된 물건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먼저 변제권을 설정한다면 뒤에 후순위 사람들보다는 돈을 먼저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변제권의 효력은 대항력과 확정일자가 모두 갖추어진 날부터 발생한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취지에서 대항력을 갖춘 소액임차에게는 정해진 금액까지의 보증금을 선순위 물건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최우선 변제권까지 부여한다. 자,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뒤에 변제권을 설정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금액까지는 최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도 부여한다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으로 인정될 수 있는 보증금의 기준과 우선 변제권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며 지역에 따라서 다르다. 그래서 최우선 변제권이 가지는 특징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문단입니다. 주택 임대차가 만료되었는데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기도 한다. 이 경우 임차인은 이사를 가면서 자신의 권리 순위가 상실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사를 가게 되면은 돈을 받지 못할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 그 걱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권의 등기명령 제도가 포함되어 있다. 이는 종료된 임차권을 법원의 명령으로 등기부에 공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계약이 끝났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임차권을 등기부에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임대차가 종료된 후에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관할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이를 심리하여 결정한다. 이때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던 임차인도 임차권 등기를 하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취득하게 된다. 조건이 조금 상대적으로 느슨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임차권이 등기된 뒤에 해당 주택에 대한 새로운 임대차를 체결한 다른 소액 임차인이 보증금의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도록 하였다. 그러니까 기존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임차권 등기를 설정하게 되면 뒤에 새로 임대차 계약을 맺은 사람보다는 우선적으로 우선 변제권을 가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를 한 임차인이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 여기까지 2023년 3월 고2 모의고사 학력평가 21번에서 25번 지문 설명 진행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이 정리한 내용들을 이렇게 띄워 놓을 테니까 캡처를 하셔가지고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